그래서 요새는 보면 느낌이 일단 물려야 돼. 일단 물려야 뭐라도 터져서 갑자기 급등을 하지. 네. 보고 사면은 손이 안 나가. 왜냐면 아침부터 일단 뜨기 시작하니까 네. 현금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시장을 딱 보면 빨간색이 많으면 막 다 오른 것 같고 네. 이렇게 장이 좋은데 네. 왜 내 거는 수익이 안 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착각인데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다 오르는 것 같지만 그 빨간색이 보이기 전에 파란색으로 한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빠진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올라가는 날 양봉만 보고 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시장이 요새 조금 어려운 게 뭐라 그럴까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종목만 계속 가요. 그래서 그 가는 종목이 잠깐 조정받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지 안 가는 종목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 종목이 절대 안 가서 이렇게 빵빵 버리면 갑자기 한 번 또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괜히 팔았다 좀 후회하고 막 그런 시장? 요새 좀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제 뭐 옵션 만기가 이틀 정도 앞에 남았잖아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데 어제 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르니까 네. 오늘 반도체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또 어제까지는 또 반도체가 엄청 빠졌거든요. 한 3일 정도 따다닥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와도 뭐 강했던 종목은 반도체 안에서도 강했던 종목은 고점 돌파. 반도체 중에서도 뭐 강하지 못했던 쫓아가던 종목들은 쫓아가다 말고 다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들 특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는 일단 60에서는 깼다가 올라온 상태인데 지수가 60에서 깼을 때도 보통 20에서 5일선에서 잘 버텼던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 나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 네. 주도주만 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분은 되게 좋고 왜냐면 네. 오르면 매도 빠지면 재매수 오르면 매도 빠지면 재매수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기계 섹터 그 다음에 전력기기 섹터 쪽들 이런 쪽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방산도 수주 받으니까 또 뭐 물론 조정도 받았지만 또 가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잠깐 쉬고 또 가고 네. 이쪽이 좀 실적이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이랑 수출로 인해서 괜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도 가는 것만 가는데 네. 반도체도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향보다는 좀 하이닉스 향이 좀 세고 뭐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HBM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삼성보다 앞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보다는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 향 중에서도 최근에 뭐 STI 같은 경우는 막 계속 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삼성 거 중에서는 최근에 약간 뭐 올라오는 것들이 뭐 덕산 하이메탈, 뭐 그다음에 오르스테크, 그다음에 오늘은 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대장들이 있는데 뭐 한미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뭐 이스페타시스, 뭐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이런 애들이 좀 대장들이었었는데 얘네들이 먼저 가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또 하이닉스 관련주들이 다시 치고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는 그러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고 2차 전지도 뭐 다들 네. 대장이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거가 절대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주도주만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예, 뭐 최근에 에코프로 100만 원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다음에 금양 이런 식으로 좀 시가총액이 있으면서 뭐 지수 편입 기대감 MSCI 지수 이제 편입 기대감이 있는 것들 내지는 공매도 때문에 쇼커버링이 세게 들어오는 것들 이 두 종목이 좀 그런 스타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포스코 DX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쇼커버링 스타일로 많이 올라오고 요새는 아침에 10% 올랐네? 그래서 팔면 안 돼요. 끝을 봐요. 끝까지 그냥 네. 그냥 쭉쭉쭉쭉 끝을 봐요. 가는 놈이 계속 가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한 번 오르면 끝을 봐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도 뭐 성화이텍이나 화신 이런 거 되게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이텍이 아침에 10% 오르길래 많이 올랐네. 근데 거의 상한가까지 가요. 화신이 그럼 쉬었네? 그럼 그 다음날 화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요새는 오르기 시작하면 10%에서 안 끝나요 보통. 거의 20% 이상 거의 상한가까지 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요새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매도나 쇼커버링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좀 많고 기관이 일단 뭐 좋다고 레포트가 나오면 그냥 쭉쭉쭉쭉 쏘고 이런 흐름에서 한번 움직이면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스타일들이 좀 계속 나타나죠. 2차 전지가 다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절대 안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그냥 SDI도 그냥 막 이러고 SK 뭐 이노베이션 이런 거 움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전해액 쪽들 그다음에 안 가잖아요. 뭐 네. 첨보 이런 거 절대 안 가고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도 LNF 절대 안 가고 네. 그죠? 에코프로비엠 또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긴 하죠. 포스코 이런 퓨처는 식으로 잘 가고. 네 포스코 퓨처는 리튬으로 가는 음.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튬으로 가는 것도 오늘은 조금 조정 받았는데 리튬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각 섹터별로 대장주들은 좀 가고 네. 다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엔캡 이런 것도 잘 안 가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정도. 그다음에 뭐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도 어제 빠진 거 오늘 복구 뭐 이 그 정도. 정도. 대주전자도 지난번에 엄청 갔다가 뭐 13만 원까지 갔다가 뭐 다시 9만 원 초반 왔다가 다시 또 음. 겨우 조금 올라오는 상태. 이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날을 보면은 아이고 2차 전지 다 가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네. 빠진 날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가는 놈만 간다. 최근에 뭐 장비주 아시잖아요. 하나기술이 지금 대장이었잖아요. 장비주에. 네. 하나기술 가고 나니까 옛날 대장이었던 이제 PNT 쉬다가 쫓아가고 네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약간 세대 교체 느낌도 살짝 있지만 약간 주도주들이 분명히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런 쪽들로 좀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가지는 않는다. 반도체도 안 가는 건 죽어도 안 가요. 네. 가는 것만 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좀 기관에 손을 타거나 뭐 외국인이 선호하거나 내지는 뭐 수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거나 뭔가가 있는 것들만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네. 한번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에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 걸리면 뭐 이렇게 좋은 장이 다 있어. 팔면은 빠지면 또 사면 오르고 올라서 팔면 또 사면 이렇게 주고 계속 네. 예,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안 가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그냥 거기서 보잖아요. 현대차도 맨날 21만 원 못 넣고 헤매잖아요. 하지만 현대차 밑에 있는 애들 최근에 모비스, 위아,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거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들 어차피 현대차가 전기차 많이 팔아야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지금 성화이태, 화신 이런 전기차 부품업체들 그냥 치고 나오는 거죠. 계속 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치고 나오는 상태. 오늘은 사실 뭐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네. 보시면은 뭐 정말 저기 버려져 있던 화장품 대형주들도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엔터주들도 오늘 SM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섹터 안에서 많이 빠진 것들 음식료도 거의 안 가던 섹터였었는데 오늘 반등 백화점도 절대 안 가던 섹터였는데 오늘 반등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올려주긴 했지만 그게 지금 추세를 막 강하게 반전시켜서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주도주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전기차 뭐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네. 그쪽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예, 이쪽 요 세 섹터 안에서만 계속 주도주가 계속 돌고 뭐 물론 최근에 무슨 그 이제 스레드 네, 그거 때문에 지금 뭐 광고 온라인 광고 이런 쪽들이 순식간에 막 6-70%씩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개별주들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다 물려 있는데 그거 팔고 거기로 옮겨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느낌이 일단 물려야 돼. 일단 물려야 뭐라도 터져서 갑자기 급등을 하지 네. 보고 사면은 손이 안 나가. 왜냐면 아침부터 일단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1-2% 올랐을 때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침부터 치고 바로 나가버리니까 그런 현금이 있어야 심리가 돼. 저만의 심리만이 아니었군요. 다 똑같아요. 현금이 있어야 돼. 네. 현금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주식 다 물려있는데 그거 팔고 옮겨갈 수 있을 만한 용기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침부터 떠서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그 대장주, 뭐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네. 이런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주식 매매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저도 사실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뭐 물론 잠깐 중간에 뭐 조정들이 뭐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반년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7월 달은 좀 주춤하겠다, 변동성이 커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방송에서 하면서 다녔는데 일단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가는 놈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급이 분산되지 않고 쏠림이 있는 시장에서는 네. 특히 그 쏠림을 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던 종목이 쉴 때 저도 STI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다가 중간 정도까지 빠졌을 때 샀거든요. 네. 근데 다시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고 이슈에 노출된 섹터 내의 종목들 중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가 신종목을 사야지 아예 출발도 안 한 종목을 사면 계속 출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종목들은 기관 계속 레포트도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이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좋은 게 기관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탄력이 되게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보다는 기관 선호주 중에서 중형급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수익 내기가 좋은 시장이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번 갔던 애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한번 세게 갔던 종목들은 조정받고 또 가요. 네. 근데 안 간 종목은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뻔한 거, 네. 다 아는 거. 하지만 많이 올랐다고 손도 못 대겠는데 싶은 거. 에코프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게 뭐 실적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수급 이슈로 가는 거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있어서 못 사잖아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도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오늘 신문 나왔더라고요. 네. 60만 원 넘어서는 순간부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네. 뭐 이거는 산다 그러면 말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뭐 그거는 선택이에요. 고객님의 선택이에요. 밖에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2차 전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맞아요. 네, 뭐 요새 조금 망가졌던 동박 섹터주들은 조금씩 회복 기미가 있어요. 뭐 롯데에너지, 모트리얼즈하고 뭐 SKC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올라오고 뭐 음극재들도 소폭. 왜냐면 중국이 그 원자재 수출 안 한다. 이 얘기 하는 순간부터 2차 전지 소재하고 움직이는데 반대로 반도체는 빠졌었거든요. 네. 뭐 나중에 그 원자재 공급처를 다시 어떻게 재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고 맨날 저렇게 미국도 중국을 까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계속 까기는 까는데 어차피 중국을 좀 무시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뭐 계속 가고 있던 반도체도 그 이슈로 이래서 단기 조정받고 뭐 어제 미국 반도체 오르니까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에는 보면 뭐 챗 GPT가 최근에 트래픽 감소하는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줬고 트래픽 감소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막 신기해서 많이 썼다가 뭐 이제 조금 슬슬 다운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인공지능 칩, AI 칩들이 우두두두두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가온 칩스 이런 것들도 엄청 갔다가 하루 만에 그냥 쭉 빠지는 정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되게 민감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잘못 사면은 손실, 잘 사면은 수익이 바로바로 크게 나는 시장인데 그건 그런데다가 갑자기 뭐 스레드 나오니까 스레드는 또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나왔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그래서 1억 명이네 뭐 어쩌네 뭐 챗 GPT보다 더 빨리 네, 맞아요. 달성했는데 그러니까 또 관련주들이 쫙 온라인 광고주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다 그냥 테마잖아요, 지금은. 네. 네, 다 테마잖아요. 나 얘네랑 뭐 하고 있어, 나 얘네랑 뭐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기에 첫날 올랐을 때 잘 따라 사면은 수익이 단기간에 네. 많이 나겠지만 따라 살 용기 없으면 그냥 다 그냥 계속 구경만 하게 되는 그림의 떡?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만 하실 분들은 테마주만 잘 따라 하시고 네. 그게 싫으신 분들이라면은 기관 주도의 주도주들이 조정받았을 때 네. 매매하는 전략이 좋다. 하지만 농담처럼 잘 모르겠으면 대통령 순방하는 날짜만 기억해라. 순방하기 전에 원전주나 방산주나 재건주 사놓으면 무조건 네. 수익이 지금 되거든요. SMR 이런 거. 지금 원전주 엄청 올랐어요. 네. 어제 오늘. 맞아요. 그죠? 맞아요. 두산 네. 에너빌리 피하면서 뭐 네. 작은 것들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원전도 가지만 뭐 전기차 때문에 뭐 전력기기도 또 계속 가고 재건주랑도 또 기기랑 뭐 전력선들은 다 엮이잖아요. 네. 또 재건주들 뭐 삼부토건부터 시작해서 막 딱 우르르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방산주 외국 뜨기만 하면 또 뭐 수주 얘기 나오니까 뭐 K9 자주포 얘기 나오면서 또 막 네.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계속 외국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갈 때마다 약간 좀 거기 동유럽 쪽으로 좀 가면은 네.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전쟁 쪽 관련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만 대통령 일정 동선만 파악하고 있어도 돈이 되더라. 네. 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정 매매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말이 되니까. 방사는 실적도 있으니까요. 방사는 당연히 실적이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맨날 가면 수주 얘기 나오고 네. 재건도 뭐 한다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대통령 일정만 어디로 가는지만 꿰고 있어도 대충 방향성은 나오는 그러니까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예 모르겠으면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일정 부분 계속 갖고 계시다가 주도주들 조정 받으면은 들어가고. 주도주.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 장세고 외국인은 그냥 대형주로 해서 지수 빠지면 지수만 잡아주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2,520까지 빠졌다가 네. 바로 또 2,550 넘어오잖아요.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쳐지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딱 올려놓잖아요. 네. 또 이제 지수 올려놓고 나면 또 종목 갖고 뭐 장난칠 수도 있고 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7월이라서 네. 종목별로 변동성이 많이 커져요. 네.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또 휴가 시즌,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요거 엮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그 종목이 주도주라면은 요 행간을 잘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 요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뭐 전략보단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수 매도에 있어서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짧은 게 사가지고 5% 먹어서 짧은 게 아니라 사가지고 2, 3일? 내지는 하루만이라도 내 목표치가 뭐 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 30% 하루에도 올라 버리니까 그럼 팔고 다시 빠졌는데 일정 수준에서 잘 지지가 되면 다시 사고. 네. 이게 지금 약간 그런 용기하고 매매의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사놓고 묻어놓아서 갈 수 있는 장이라면 주도주라면 물론 빠지다가 다시 가니까 보니까 막 LS 일렉트릭, 막 현대 일렉트릭, 현대 건설기구 빠졌나? 그럼 오늘 또 올라와 있고. 빠졌나? 아, 이제는 빠지겠지. 그러면 갑자기 리포트 나와서 오늘 급등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는 아직까지 그 흐름이 유효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잘 사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거 외에 뭐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단기에 주도주가 낙폭이 보였을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좀 스윙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2, 3일 뭐 요런 정도. 그다음에 자기 목표 수익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목표 수익이 뭐 10%다, 20%다, 5%다. 이거에 따라서 팔고 나면은 뒤돌아보면 안 되고 아까우면 안 되고. 와, 근데 부장님께서는 이 거의 전 섹터를 다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모든 섹터를 다 봐요. 왜냐하면 매일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럼 정리가 딱 하셨을 때 많이 오른 거를 우선 이렇게 확 한번 보시는 건가요? 그날? 아, 그날 많이 오른 것도 보지만 그날 좀 의미 있게 수급이 바뀌거나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거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기사, 뉴스 많이 봐요. 리포트도 많이 보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한 6시 40분에 출근하거든요. 6시 40분에 출근하면 일단 미국 시장이랑 기사랑 뉴스랑 뭐 미국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랑 미국 시장 무슨 종목 올랐는지 보고 그다음에 리포트 나온 거랑 뉴스 나온 거 다 보고 거기서 좀 이제 좀 종목도 추리고 또 이제 방향을 잡고 또 장중에도 눈을 떼지를 않는 게 뭐 어떻게 뭐 2차 전지만 하시는 분들이나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볼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 관심 분야만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차피 시황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종목을 다 보고 전 섹터를 다 보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제가 스크린하는 종목이 한 400종목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느낌이 오는 종목 있잖아요. 아, 쟤는 저기까지 빠지더니 며칠째 저기서 횡보하는데 절대 안 밀린다. 거래량 들어온다. 딱 열어보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 준비를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올라갔는데 아, 저거 힘이 점점 떨어진다. 고점이 계속 이제 못 돌파하고 밀린다. 봤더니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종목은 그 다음날 반등하더라도 일정 기준 수준 이상 못 올라가면은 바로 매도. 원래 사실 이게 매도 매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기회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싸다고 생각해서 산 자리에서 샀는데 빠지면 물 타는 게 아니라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샀는데 빠지면 바로 손절. 다음 대기선에 가서 다시 기다려서 매수. 내가 근데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샀는데 손절했는데 다시 기어 올라가면 다시 사야죠. 이런 식으로 좀 기회비용과 약간의 손절을 좀 빨리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물려 있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맨날 손실 났다가 원금, 손실 났다 원금. 그러니까 다들 원금 만들려고 주식하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빠른 트레이딩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더라도 주도주 종목에서 물려야지만 네, 지금은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성향의 종목들을 사야지만 순식간에 성화이텍 상한가 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은 리포트가 나오면 쭉 치고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STI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이닉스 양인데 이것도 계속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빠질려다 또 올라오고 빠질려다 또 올라오고 계속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갑자기 형성돼. 근데 스레드가 딱 터졌을 때
주도주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주도주를 보면서 같이 가는 애들을 골라내면은 단기 트레이딩은 되는데 그 역량이 없으면 아예 접어야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이런 거 트레이딩 하기가 역량이 없으면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2차전지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 자동차 부품 주도주 안에서 종목만 잘 고르면 지금은 계속 기회도 나고 수익도 난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진짜 갈 것 같아서 사면 빠지거든요. 네. 빠질 것 같아서 팔면은 반등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달은 마냥 쉬운 시장은 절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쉬운 시장은 아니고 무한으로 가기는 좀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전망치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 사실 지금 뭐 음식료 섹터주도 싸고 네. 백화점 싸고 뭐 다 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에 저점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사놓고 나서 1년만 버틸 자신 있으면 사놓으면 소비주들 수익 날 수도 있죠. 백화점이요? 백화점이 됐던 뭐 다른 소비주가 식품이요. 됐던 뭐 그것도 마찬가지. 왜냐면 지금 그런 소비주들은 뭔가 소비를 크게 할 만큼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끌한 사람들은 네. 은행에 이자 내기 바쁘고 그죠? 네. 예전에 코로나 때는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 받고 어디 못 가니까 그 돈 가지고서 막 명품을 사재끼고 막 이러면서 소비를 했는데 지금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맞아요. 없어. 그렇죠. 은행에 이자 내기 바쁘기 때문에. 이자도 높고.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소비주들은 나중에 금리 떨어지고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확실히 효과를 보면서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사놓고 뭐 1년 버틸 생각만 있으면은 사놓고 처박아두면은 결국 내년에 막 20, 30%는 안 나겠어요? 라는 네. 생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괜찮은데 그거 사놓고 안 보면 모를까 다른 것들 막 다 날아가는 게 그쵸. 보이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식은 쌀 때 사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갈 때 사는 중요해요. 네. 쌀 때 사는 것보다 갈 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좋은 종목 바닥에 샀어. 바닥에서 6개월을 기어. 네. 6개월을 기면 지치잖아요. 네. 하루만 세게 오르면 당장 팔아버린다. 맞아요. 그죠? 네. 당장 팔고 팔아버린다. 싶죠. 네, 6개월 기다려서 한 10% 먹고 당장 파는 거지. 뭐 1년 수익률로만 따지면 나쁘진 않아요. 6개월에 10%면은 연수익률로 20%니까. 네.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 6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잖아요. 누군가는 그 전날 사가지고 10% 먹었을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10%를 먹냐, 6개월에 10%를 먹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사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계속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한 서치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업황, 시장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내수주, 소비주 사놓고서 안 간다고 왜 내 것만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잘못된 거지. 네.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도 뭐 겨우 조금 요번에 뭐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건 어차피 그거는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거꾸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긴 한데 수출을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은 다 미국향, 일본향이잖아요. 그럼 미국과 일본에다 수출하는 회사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 게 막혀 있는데 그 회사를 사놓고 안 간다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회복도 회복이지만 수출을 계속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했다라면은 지금 정부는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의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향하고 뭐 다른 그 외의 나라들 쪽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죠. 화장품도 그냥 맛이 간 상태였었지만 최근에 뭐 살짝 조정은 들어오고 있지만 다 일본향, 미국향들은 셌단 말이에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그런 것들 많이 컸고 그 다음에 뭐 VTGMP인가? 그것도 일본향 많이 갔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이제 좀씩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의 손실이 줄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중국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게 뭐 LG생활건강, 아모레. 근데 그것도 한 이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너무 싸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향은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좀 된다거나 뭔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사면 되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사야 될 것들이 화학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옛날에 증설 많이 해놔가지고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 경기도 안 좋아. 그러니까 화학주가 못 가.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엄청 침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뭐 중국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중국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해 가면서 막고 있긴 한데 진짜 터질지 안 제가 중국 부동산 터진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유령 주택 막 이래가지고서 막 무슨 늑보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면 다 비어 있는 집 막 다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멀쩡하단 말이지. 네. 근데 뭐 다들 이번에는 진짜다 막 이렇긴 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계속 짓는 거지. 그런 집들은 그런 집대로 또 새로 또 짓고 막 이렇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부동산 위기론 속에서 또 경기 침체 네. 이런 우려감 속에서 중국의 소비도 별로 안 좋아.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나타나는 뭐 소비 서비스업 지수 같은 거 보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위축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뭔가 팔아서 중국 경기 부양을 기대하면서 살 종목은 지금 너무 힘든 거죠. 네. 근데 중국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그 종목들이 또 단기에는 또 시세를 또 낼 수도 있으니까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지금 투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한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뉴스 보고 리포트 보고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 돼. 그리고 뉴스에 되게 시장이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를 자꾸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죠? 네. 중국과 인도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인구는 뭐 이제 중국을 넘어섰다고는 네. 하지만 여기 인도 같은 경우 약간 중국과는 좀 약간 달라요.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중국만큼 그런 원자재 이런 부분들 내지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인도는 이동하고 막 이런 인프라들이 너무 약해. 취약해요. 지난번에 막 열차 사고 났는데 거의 인도가 맞죠? 네, 맞아요. 네. 인도는 그런 인프라가 취약해.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 되게 잘 돼 있고, 그죠? 기존에 좀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임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싼 임금을 찾아서 인도로 이동하는 거는 맞고, 뭐 베트남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의 그런 중국의 고도 성장은 안 나오는 상태 속에서 탈중국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들이 앞으로 뭐 미국의 선택을 받아서 계속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중국이 지금 원자재로 목리를 부리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다. 왜냐면 중국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미국도 중국 거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태고 뭐 중국이랑 또 러시아랑 또 지금 친한 상태고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중국 뭐라고 하면서도 중국에서 다 많이 수입해서 쓰거든요. 다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버릴 수는 없는데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해소가 되고 잘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뭐 약간 그 중간에 서서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중국 관련주도 힘들고 미국 쪽만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사실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구도가 그렇다. 한, 미, 일, 대만까지. 네, 중국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성향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부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정권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바뀐 거는 트럼프는 친기업 성향이었고 바이든은 그 친기업적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은 아메리카로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었다라면은 바이든은 뭐 온리 아메리카라고 해야 되나? 다 아메리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지만 미국의 그런 의도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적인 그런 흐름들, 정책들 이런 미국에 부분들 뭐 투자하고 이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이미 다 갔잖아요. 네, 이미 가고 반도체도 뭐 미국에 있는 애들 많이 가고 전기차 부품주들도 미국 쪽에 있는 애들 많이 가고 2차 전지 공장도 미국에 지는 애들 많이 가고 다 그쪽 미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무역 한세 실업 의류잖아요. 소비주잖아요. 왜 갔어요? 미국의 OEM 하는 업체들이에요. 반대로 중국의 의류를 파는 업체들은 안 가요. 예,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국의 소비력, 구매력 이런 부분에 좀 기대치 계속 보정 뿌리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 위주로 움직였단 말이지. 일단 당장 실적이 막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기대감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최근에 재고들이 많이 줄고 있는 쪽들이 의류 쪽들하고 섬유의복 쪽들하고 건자재 쪽들이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보면 이제 건자재도 뭐 LS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무역 한세실업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들이 줄면 싸야 되니까 다시 이런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 재고가 넘쳐나는 것들이 이제 뭐 화학이 넘쳐나는 거고 반도체는 아직 넘쳐나지만 챗 GPT 때문에 반도체 고사양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뭐 디램 싼 것들은 뭐 몇 달러 막 이렇게 하지만 비싼 것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칩이죠. 그러니까 GPU 뭐 CPU 막 이런 쪽으로 칩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5천만 원 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작은 칩들을 계속 연결해서 싸서 가야 되는 기술인데 전 세계 HBM의 90%는 우리나라에서.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는데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HBM이. 그게 엄청 늘어난다고 하긴 그게 하더라고요.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걸 고려하니 네. 이 밑에 단에 있는 그 관련주들 후공정 패키징 네.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쪽들이 날아간 거죠.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오른 것들도 네, 많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시작일 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도체가 단계 많이 올라와서 뭐 아직 실적이 안 받쳐줘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챗 GPT에서 스타트를 하긴 했지만 챗 GPT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인공지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네. 인공지능을 다 추구하고 그래서 하지만 뭐 인건비도 절약되는 부분 또 기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서류나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죠? 무인화, 뭐 로봇화, 인공지능화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계속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기업들은 뭐 실적이 중요하니까 네. 이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뭐 미국의 뭐 메타를 비롯해서 각종 그런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다 많이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쪽들을 더 많이 키우게 되는 거죠. 사람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채우게 되고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사실 무기, 방산 이런 쪽들도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다 이 인공지능이 필요해. 드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네, 정밀 타격 뭐 이런 거. 정밀 타격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걸 자주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주포들 포를 옛날에 장전하고 맞아요. 뭐 좌표 잡아가지고서 연락 받아가지고 입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쏘는데 한참 제가 잘 걸렸어요. 아는 게 제가 포병이라서 그죠.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딱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해서 딱 좌표 잡아가지고 따다다다다 해서 딱 해가지고 방향 잡고 다 바로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K9이 그렇게. 네, K9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엄청 오래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에서 딱 잡아서 좌표 주면은 딱 여기서 받아가지고서 바로 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레이더에서 뭐 주고 빨리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뭐 지금 뭐 쏴야 되는데 한 10분, 30분 막 있다가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 무기 전문가들 막 얘기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산 쪽도 분명히 이런 쪽들이 많이 중요하고 이런 빨리 고사양화되는 반도체. 그러니까 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이퀄 뭐 거의 자율주행차랑 거의 쌤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쪽도 마찬가지. 가전도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 마찬가지가 되고 요새는 뭐 가전도 뭐 거의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판이니까 지금. 네.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도 뭐 있잖아요. 뭐 불 꺼줘, 불 켜줘부터 시작해서 뭐 끝말잇기 할래도 막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집에 있으면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는 세상. 뭐 전화 걸어줘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뭐 시켜줘. 뭐 택배 뭐 받아와라. 뭐 기타 등등등등 뭐 음식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가 그게 되겠고. 다 AI라는 거죠. 로봇, 뭐 자동화 이런 그러니까 쪽.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되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다 고사양화가 필요한 것들이 계속 기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무인화 마찬가지잖아요. 저 코엑스에 이제 가끔 점심 먹으러 가면 로봇가 커피 하던데요. 그래서 신기해서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 커피 안 내릴 때는 손님들 오라고 막 손을 이러고 있다가 손님들 막 이러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가면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주던데요. 마지막 줄 때도 되게 엔딩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저거구나 막 이런데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요새 식당 가면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는 뭐 무인화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고사양화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연산들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영산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쭉 늘어놓고 한꺼번에 쫙 해야 되니까 반도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챗 GPT가 아니더라도 챗 GPT가 시동은 걸었지만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무기도 그렇고 네, 무기도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무기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를 비교해서 2차 전지는 약간 초기 산업이고 초기 성장 산업이고 반도체는 성숙 산업이 들어갔다. 메모리 쪽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보면은 뭐 HBM도 그렇고 인공지능 자동화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뭔가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네.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네. 끝까지 가요. 사이클 끝날 때까지. 아직 반도체는. 사이클 지금 보통 이렇게 3년 단위, 10년 단위 막 어.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인공지능 얘기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직도 초입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움직임은 거의 한 3년 이상 됐거든요. 예, 3년 이상 됐고 반도체는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지금 다시 가는데 그 다시 갈 때 이슈 나온 게 지금 이제 로봇 인공지능 막 이런 쪽. 근데 인공지능으로 바이오도 엄청 많이 갔어요. 네. 저도 예전에 나 이거 대박 나겠다 싶었던 게 이제 영상으로 환자의 사진, MRI나 엑스레이 사진 기기보면 루닛이요. 그렇죠. 그거 보고서 읽어주고 의사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해주면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 카카오에 있는 그 자회사가 뭐 했다 그래서 저거 대박 나겠다 그랬는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뭐 지난번에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하면서 이 임상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어떤 결과치가 날 것까지 미리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것도 계속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로봇이나 자동화, 무기나 이런 쪽에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예측하고 이 결과값을 미리 계산해보는 산업 쪽. 그러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다빈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사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여기서 조작해가지고서 거기 로봇이 막 이렇게 수술하고 뭐 이런 정도였으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거의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네. 여러만 놓고 가뜩이나 외과 의사도 없는데. 네, 맞아요. 그죠? 그러네요. 제가 볼 땐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환부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조그마한 혈관만 잘못 건드려도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손떨림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로봇은 손떨림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특히 뇌수술 같은 거 할 때는 더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의료 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좀 많이 가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헬스케어 뭐 루닛이 뭐 대장으로 해서 많이 가긴 했지만 그냥 터무니없어서 사실 간 건 아니고 다만 예전에 올해 초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막 미친 듯이 달려갈 때 그 종목들도 많이 갔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일단 없으니까. 실적이 일단 없으니까 다운되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로봇도 다 다시 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그것들이 다운된 이유는 다른 먹거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주식시장에. 다른 것들이 없었으면 계속 갔겠죠. 근데 일단 거기도 좀 고밸류가 많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막 터무니없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는 뭐 실적이 나오는 것들로도 재편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타트는 같이 해도 끝까지 가는 종목들은 확실한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 앞으로 좀 서치하고 찾아내는 공부, 노력 이런 거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쪽이면은 뭐 SK 하이닉스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밑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서는 또 실적이 찍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DDR5 얘기하면서 엄청 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DDR5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뭐예요?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뻔한 종목들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오사트라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후공정 쪽에서 뭐 네. 대장주로 하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하나모트리얼 뭐 이런 거 그냥 뻔한 것들이 그냥 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뻔한 애들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뭐 엔비디아 등에 업고 가는데 사실 매출이 엔비디아 쪽에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주가는 대장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쭉 뽑아내잖아요.
그 이수 그룹주들이 다 그랬잖아요. 뭐 이수 스페셜티도 그랬고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뽑았죠.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한 거. 보면은 이수 페타시스 빠지면 또 가고 빠지면 또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반도체 쪽 그러다가 이제 하이닉스 이제 후공정 쪽 이제 또 올라오면서 지목된 게 이제 STI가 지목이 되면서 이제 치고 나가고 이제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또 포럼 하면서 또 이제 지목된 애들이 또 뭐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좀 지목되면서 또 올라오고 뭐 LX 세미콘도 좀 지목이 되고 올라오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어차피 TSMC를 따라잡아야 될 다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이 HBM을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고 네. 사실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사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네. 반도체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부단에 있는 소부장들을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몇 달 동안 몇 프로도 안 올랐어요. 제자리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2배씩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는 그 밑에 있는 소부장을 사야지 수익이 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면 물론 수익이 나요. 하이닉스 저도 한 8만 원대 사놓은 것들은 한 30% 막 가까이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사이에 따블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을 계속 이재용도 그쪽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후공정 패키징 되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HBM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후공정 패키징 쪽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도 DDR5 간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가고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칩 요쪽들이 먼저 많이 갔고 여긴 너무 많이 갔죠. 인공지능 칩들 많이 갔고 뭐 아시잖아요.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칩들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절대 안 가는 반도체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 안 가는 거 되게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증설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은 안 가거든 지금 후공정 쪽들만 후공정 쪽들만 가는데 굳이 전공정에 가가지고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재고 잔뜩 있는데 공정 재료나 부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렇군요. 전공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부. 그러니까 되는 쪽에 가야 돼.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을 계속 이재용도 그쪽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후공정 패키징 되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HBM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후공정 패키징 쪽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도 DDR5 간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가고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칩 요쪽들이 먼저 많이 갔고 여긴 너무 많이 갔죠. 인공지능 칩들 많이 갔고 뭐 아시잖아요.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칩들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절대 안 가는 반도체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 안 가는 거 되게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증설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은 안 가거든 지금 후공정 쪽들만 후공정 쪽들만 가는데 굳이 전공정에 가가지고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재고 잔뜩 있는데 공정 재료나 부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렇군요. 전공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부. 그러니까 되는 쪽에 가야 돼.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되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이미 네. 어떻게 좀 맞아요. 네. 이미 간 놈들만 계속 봐야 돼요. 네. 거기서 가는 놈이 계속. 앞으로 더 갈 길이 또 멀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시장이 가면 가는 놈이 더 가겠지. 네. 안 간 놈은 절대 안 가. 그렇죠. 근데 시장이 갈 때 가는 놈이 더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안 간 놈이 가는 구간도 있어요. 언제냐?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있는 돈으로 넣었다 뺐다 하니까 계속 권에서 뺑뺑이에요. 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금리 인상 중단되고 뭐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좋아지면 안 간 놈도 가겠지. 네. 하지만 지금은 되게 슬림화되어 있고 있는 돈으로만 기관도 최대한의 규모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
가는 놈만 계속 가. 네. 그런데다 뭐 2차 전지도 ETF가 설정되면 담는 것들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급이 몰려 있는 것들. 최근에 뭐 주식시장 많이 빠진 거는 뭐 새마을금고에서 환매를 계속 하니까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어떻게 인출해 가려는데 돈은 없으니까 있는 거 팔아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 며칠 동안 더 다운이 되게 심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고 가는 종목이 계속 갈 땐 그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더 진짜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지면 안 갔던 놈들도 가고. 네. 왜냐하면 돈 있는데 굳이 더 있는 걸 더 사지는 않고 새로운 것들 좀 사고 싶은 욕구? 왜냐면 기관들은 빈집,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전, 한 달 전 반부터 이게 빈집털이 하면서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안 갔던 종목들 말고 가던 종목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안 가고 중국향인 것들은 분명히 저점이긴 저점인데 하반기에 한번 노려볼 수 있긴 한데 네. 긴 호흡으로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세계 사놓고 내일 당장 안 간다고 화를 내면 네. 이건 투자 아니다. 1년 이상 봐야 된다. 아니 왜냐면 신세계는 투자로 사야지 이건 뭐 투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실적 발표하고 바닥은 쳤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뭐 들어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바닥은 확인했지만 긴 호흡으로 사야 되는 것들이 이제 소매 유통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화학주들은 지금 최악이거든요. 여기는 중국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중국 좋아지면 가는 것들은 지금 안 좋은 애들. 그냥 지금 안 좋은 애들은 딱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주도 섹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다 전기차랑도 연결이 되고 뭐 인공지능이라도 연결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반도체, 전기차 부품, 네, 2차 전지에서 네. 주도적인 종목들 안에서만 좀 계속 순환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테마주를 할 수만 있다라면은 뉴스 보면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 얘기 나오자마자 난 스레드 얘기하자마자 이거 살 수 있어. 딱 그랬던 사람은 샀어야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니다라면은 한 놈만 찍어놓고 패는 거지. 난 반도체만 살 거야. 그럼 네. 반도체 대장주 기다려. 올라갈 때 기다려. 빠지면 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난 2차 전지만 할 거야. 그럼 2차 전지만 기다렸다 사는 거죠. 2차 전지 갔다 반도체 갔다 자동차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사이클 잘 타면 좋긴 하지. 거꾸로 타면 내가 팔았더니 가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갈 때는 자동차가 쉬고 자동차 갈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쉬고 네. 요 섹터 3개 안에서도 수급은 좀 있어요. 요번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빠지는 동안 성화이텍이랑 화신 미친 듯이 오른 것처럼 네. 그렇게 약간 좀 왜냐하면 요것들 빠지는 동안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적도 좋다고 생각되다 보니 당연히 이쪽으로 쏠림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장의 쏠림 현상, 섹터 쏠림 현상, 종목 쏠림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유동성 들어올 때나 다시 보자. 네. 그러면은 그 금리가 뭐 2번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뭐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금리 변수는 없어진 거고 조금씩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본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늘 거라고 혹시 이렇게 보시나요?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계속 쪼였잖아요. 네. 걷어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 하면서 미국도 계속 걷어들였는데 이 걷어들인 거를 풀으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침체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세게 다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좋은데 막 풀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물가를 뭐 요번에 CPI 12일 날 발표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4% 요번에는 뭐 3.6 뭐 3.5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다 예상 한 바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됐네. 그러면 금리의 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월 달에는 인상할 거란 말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인상할 게 뭐 9월이냐, 뭐 네. 11월이냐, 12월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9월 달에 인상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인상하고 나면 이제 2번 더 올렸으니까 더 이상 안 올리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2번 올릴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유혈이 낭자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담아야겠네요. 그런 것들을 담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로 버틸지 그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은 알고 있던 거에는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강세장 좋은 장에서는 알고 있던 거에도 반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2번 올려놓고 쭉 고금리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해서 올린 거고 네. 그다음에 파월이 뭐라고 해도 다 믿지도 않고 그래서 올린 거고 사실 유럽도 물가가 너무 높고 지금 힘들잖아요. 네. 중국도 지금 경기 안 좋고 뭐 우리나라도 안 좋지. 뭐 미국은 뭐 약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엔저가 너무 심한 상태이긴 해요. 주가는 많이 올랐어도 네. 엔저가 많이 심하고 미국만 지금 나홀로 좋잖아요. 근데 미국도 요새 보면 고용 지표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뭐 민간 고용 지표 중에서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비농업 뭐 이쪽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고용이 좋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표되면 고용이 안 좋았다 그러다가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예상치 기준인 것 같아요. 예상치가 이거였는데 이거 보다가 나쁘게 나왔으면 나쁘게 나오고 예상치가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고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도 2분기 실적 발표 보면 아시겠지만 컨센서스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 종목들도 많고 컨센서스를 많이 올려놓은 종목들도 많은데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인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더 이상 빠지진 않겠죠. 근데 주가가 이미 이빠이 올랐는데 컨센서스보다 살짝 미스 나오면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컨센서스를 비트하더라도 그 기업들을 더 살 것이냐.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비트해도 전망치를 잘못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계속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우리 바닥이야. 괜찮아. 이번에 엉망진창이었지만 좋아질 거야. 메모리도 바닥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기업들은 뭐 흔들리더라도 전망치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소비주들 안 좋았던 것들은 주가 빠져도 이제 실적이 나오면 뭐 물론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실적이면 얘네 바닥이다. 더 이상은 안 좋아 안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종목이 바로 막 치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바닥은 잡아질 수가 있다. 소비주들도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주들의 심리가 돌아서려면 결국은 좀 3분기는 넘어서야지만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될 수 있겠다. 저도 요새 되게 온라인 쇼핑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소비주들 왜 저러지? 나는 엄청 많이 사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에서 막 지르는 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은 거 소소한 걸 많이 사는 편이지 큰 거 뭉태기로 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옷 같은 거는 최근에 확실히 좀 바닥을 치고 좀 늘어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여행을 많이 가면서 여행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실적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맨날 거기서 고기란 말이에요. 가격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이미 올라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이제 눈높이는 맞춰주고 좋은 실적 나오지만 세게 치고 나가진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눈치 보는데 여행이나 항공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환율 빠지면 올라오고 환율 올라오면 빠지고 반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항공이나 이런 쪽들의 실적이 좋고 좋은 거라는 걸 알지만 시장에 있어서 그것도 약간 소비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들어오기보다는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아까 그 세 섹터 안에서 이 세 섹터가 죽으면 그냥 시장도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섹터를 뭐 물론 이 세 섹터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 많이 내는 쪽들은 뭐 기계나 전력기기 쪽들이나 조선이나 그쵸? 이런 쪽들이 워낙 좋긴 하지만 여기도 다 수출주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수출주냐 내수주냐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주가 계속 일단은 좋고 내수주는 조금 바닥은 바닥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향이 있는 수출주들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내수 소비주들 중에서도 같은 소비주라도 미국향 소비주를 끼고 있으면 좋지만 온리 내수만 하면은 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쉼없이 저 혼자만 계속 떠드네요.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저 그런 거는 자신 있어요. 뭐 이 종목 좋아요. 막 요거 사세요.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장을 맨날 보고 있고 섹터를 다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시장 돌아가는 걸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 판단하실 때 이렇구나. 저 진짜로 제가 얼마 전부터 지금 정부는 수출 주도자, 그래서 수출주만 봐야 된다, 미국향만 봐야 된다, 일본향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몇 주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요새 애널리스트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서가긴 했지만 그게 맞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주도형, 그다음에 미국, 일본향 이런 쪽들 위주로 올라왔고 중국향과 내수주는 쉬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도 분명히 긴 호흡으로 보면 기회는 온다,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저는 뭐 안 좋은 섹터 안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미용,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냥 정말 2차전지 반도체만 막 보고 있어서 못 본 종목들 중에서 정말 수익 많이 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공부 좀 더 많이 하시면. 그러면 미국을 보면은 나스닥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다우는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성격 비슷해요. 한국이랑. 예, 예,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일일비 하지 마시고 좀 시장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찍어놓고 그놈만 패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난 반도체, 난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난 2차전지. 네. 이렇다면 그 안에서 주도주. 지금 시장에서 그냥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주도주들 뻔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만 조정받을 때 계속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살 것처럼 한 놈만 팬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나는 자신 없다. 자신 없다. 그럼 지금 완전히 망가진 섹터 사서 난 내년에 팔란다. 근데 내년에 판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사서 파는데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의 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놈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가는 놈을. 예,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산다. 네. 예,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산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고 지금 정책이 가르치는 방향.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책이 가르치는 쪽으로 사는 거. 지금 다 전기차잖아요. 2차 전지다. 뭐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 쪽에 있는 것들을 해야 이 시장에서 내가 소외를 안 당하겠죠. 절대 소외를 안 당하려면 그쪽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7월, 8월 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월 한 중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 8월 달은 변동성이 꽤 있다. 수익이 나더라도 그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고 손실을 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시장 아니니까 좀 주도주 안에서 놀고 핵심이 아닌 것들은 좀 피하시면서 현금은 최소 30%, 많으면 50%까지 늘려서 갖고 있다가 주도주들 매매할 때 썼다가 다시 또 현금화, 썼다가 다시 현금화 이런 식으로 하면서 7, 8월 달 항상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7월 달, 8월 달은 휴가도 가야 되고 실적도 나오고 네,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반기 동안 너무 강하게 달려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뭐 숨 고르고 다시 가고 숨 고르고 다시 가고 이런 상태인데 이 사이클을 잘 활용하시면서 7, 8월은 조금 지혜롭게 넘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